화학결합 복습 노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결합, 이온결합 나갔었는데요.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 비금속과 금속의 결합이다 이렇게 있고,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 전자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을 형성하더라. 전자 얻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시되, 중요한 거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해서 양과 음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니까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기억하고 있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밑에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의 이온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 같은 경우는 우리 11번이니까 전자를 11개 그려주시면 되겠죠. 조금 굵기를 줄이고 할게요. 그래서 전자를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채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1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나트륨, 염소는 17번이죠. 17번 17개 전자 그리도록 할게요. 17개. 너무 찌그러졌네요. 그림 다시 그릴게요. 죄송해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17개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가 전자서 요거 1개인 거 버리기 쉽고, 그 다음에 이 나트륨 버린 전자를 할로젠은 10지조인 염소는 받기가 쉬웠죠. 이렇게.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 이름, 음이온은 전자 얻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를 10개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대신에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의 전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10개 배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하나 잃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얘는 Na+죠. 그래서 일단 염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트륨이 버린 전자를 얻은 거니까 전자 18개 되겠죠. 중심의 플러스 전하는 바뀌지 않으면서 전자가 하나 늘어난, 그래서 첫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Cl-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을 형성할 때 자기가 있는 주기보다 앞주기의 18쪽 원소처럼 전자가 배치될 거고, 비금속은 자기와 같은 주기에 있는 18쪽의 원소처럼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점도 하나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원자, 염소 원자 각각 양이온, 음이온 형성해서 결합하는 형태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요,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요,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불렀냐 하면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정이다. 결정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온이 결합할 때,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할 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결합을 하는데 양이온의 양전하량과 음이온의 음전하량을 다 합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양전하량, 음전하량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양이온의,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양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양이온 개수겠죠.
그러면 양이온의 총 전하량 나올 거고, 음이온의 전하량에다가 음이온의 총 개수 곱해주면 음이온의 총 전하량 나오겠죠. 이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화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성되느냐였는데, 우리 읽을 때는요 항상 음이온을 먼저, 그리고 뒤에 양이온을 하는데, 이제 화학식으로 쓸 때는요 양이온을 먼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 이온 Ca2+고 염화이온 Cl-죠. 그래서 CaCl2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과 여기 있는 전하량을 이제 맞춰가지고 총합이 0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Cl-가 2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쭉쭉 6번까지 가보면 염화 마그네슘 Mg+, 염화이온 Cl-죠. 그래서 마찬가지 2 플러스 1-의 비율이기 때문에 1-가 2개 있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MgCl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염화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산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 금속 3가 양이온 형성할 거고요. 산화이온은 비금속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3과 2가 양전하량, 음전하량 다 같아지려면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2개, 산화이온이 3개, 이렇게 해주시면 Al2O3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 산화 마그네슘 가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 이온은 아까 위에서 Mg+, 산화이온도 O2-다, 이렇게 했고, 2개의 전하량이 같네요. 그럼 맞춰줄 필요 없죠. 1대1로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MgO. 탄산 나트륨 가도록 할게요. 나트륨 이온 Na+, 탄산 이온은 다원자 이온이죠. CO3 E-. 똑같이 다원자 이온도 위에 있는 전하량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Na+가 2개 있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Na2CO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황산 암모늄 갈게요. 황산 암모늄. 암모늄 이온은요, 다원자 이온 NH4+, 황산 이온도 다원자 이온 SO4 E-. 그러면 NH4가 2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합할 때 NH4 2개, 요 덩어리가 2개에다가 SO4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인데, 예외적인 부분인 게,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지금 다 보시면 다 비금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높다. 그러다 보니까 실온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서는 아직 녹지도 않은 고체 상태인 게 대부분입니다. 고체 상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높은데? 라고 물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물에 대한 용해성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에 잘 녹느냐? 대부분은 잘 녹아요. 안 녹는 것도 있긴 했었죠. 대부분 잘 녹아요. 그래서 앙금 생성하는 애들은 물에 잘 안 녹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산, 칼슘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 결정의 변형. 얘네끼리 있을 때는, 그냥 얘네끼리만 있을 때는 강하게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깨지거나 하는 일은 없는데, 외력이 가해지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그림으로는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이유가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얘네 층이 밀려버리게 되면 같은 전할 때는 이온끼리 만나게 됩니다. 양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항상 과학에서는 같은 전하끼리는 무슨 력 작용한다고 배우죠? 청력 작용한다고 배우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반발력에 의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얘네가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의 변형도 왜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인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에서 아주 중요한 게 전기전도성이었죠. 전기전도성을 나타낼 때 우리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고체일 때랑 액체랑 수용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고체일 때는요, 일단 물질의 이온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항상 전기가 통한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요,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입자들이, 전하를 띤 입자라고 이해해주세요. 요거
있어야 되고 얘네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이동 가능해야 우리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일 때는 이온은 존재해요. 물론 당연히 요 밑에 결합 모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이온, 양이온 다 보이잖아요. 존재를 해요. 근데 얘네가 강하게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온이 이동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당연히 물론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이온이 있겠죠. 근데 얘네가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이온이 이동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온이 이동 가능해지면서 액체랑 수용액일 때는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에서 전기 전도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물에 녹였다, 예를 들어서 수용액 상태다라고 보면 NaCl로 보면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다라고 해서 괄호로 AQ 쓰도록 할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전지를 연결합니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애들끼리는 서로 끌린다라는, 우리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항상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자기랑 반대 전하를 띠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음이온인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자기랑 반대 전하를 띠는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과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 잘 해주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